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인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승하강부터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나눠서요. 물이 오르고 불이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체에서 머리 쪽은 불이고 신장 쪽은 물이죠. 사실은 이 심장도 불입니다. 심장, 이 몸과 머리를 나눠서 말하면요. 머리가 하늘이고 몸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화가 이렇게 돌고 돕니다. 요거를 이제 그 작은 순환이기 때문에 이제 소주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대주천은 이 뇌도 뇌와 심장이 연결돼 있어서 생각과 감정이 이 뇌와 심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뇌를 상징하는 요 밭전자랑 심장을 상징하는 요 자가 합쳐지면 생각사자가 되죠. 생각이 이루어지는 생각에는 이제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함께 굴러가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심사가 복잡해진다 하면 사실은 뇌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이 심장과 연동해서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볼 때는 요 심장은 땅에 내려와 있는 불이고 이 뇌는 하늘에 있는 불인 겁니다. 이쪽이 우리 예전 어른들 감각으로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면 하늘에도 임금이 살거든요. 북극성에. 하느님이 사는 곳이면 여기는 지상의 왕이 사는 곳이죠. 왜? 여기 이 몸뚱이는 땅이니까요. 그래서 이 머리는 하늘이라 둥글고 몸뚱이는 땅이라 네모나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어떻게 구분하다 보면요. 그럼 하늘과 땅이 어디서 갈릴까? 목일까?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 거죠. 머리와 몸을 나눌 때는. 그런데 여기로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왜? 여기로는 먹을 게 들어가고 고체가 들어가고 액체가 들어가고 여기로는 코로는 기체가 들어가니까. 기운은 코로, 고체나 액체는 입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를 요 사이를 지금 인중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으니까요. 가운데니까 인중. 이렇게 천지를 나눠 보는데 이 지 안에서의 수화, 신장과 심장 간의 물기운, 불기운의 순환이 가능하고요. 이 물이 뇌로 올라가서 뇌에서 내려오는 이 큰 사이클에 대주천이라고 할 수 있죠. 큰 주천, 큰 별의 운행과 같은 이 순환을 통해서 굴러가는 결국 이 음양작용입니다. 양이 올라가고 음이 내려가고. 여기서 이쪽이 양이죠. 양이 올라가서 음이 내려오는. 요 수승하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신장, 이쪽 단전 쪽에 집중을 해서 정신을 이 불기운을 물기운에다 대주는 게 됩니다. 집중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불이기 때문에 이 뇌의 이 에너지가 불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신을 써서 하단전에 집중해주면 불이 물로 향해서 내려가서 이 물을 어떻게 하느냐? 데핍니다. 그럼 이 물이 기화가 돼서 구름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뜨겁고 노심초사하면서 진액이 타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물기운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기운이 적셔주고 요 놈이 또 시원해지면 다시 원래 땅에 있던 기운이 올라간 거라 지기가 올라간 거라 다시 내려옵니다. 비가 돼서 액화돼서. 그래서 요 기운이 물이 구름이 돼서 올라갔다가 비가 돼서 내려오는 요 형국으로 도는 거. 요 자연 현상에서 이 천지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인체에 구현하는 게 단학입니다. 단학을 통해서 수승하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때 포인트가 불이 내려가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물이 바로 못 올라와요. 자, 뇌로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막 많아서 심장과 뇌가 함께 타들어가고 있는데 불기운으로 요 물기운이 공급이 안 돼서 이제 병이 생길 지경인데 명상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상할 때 기본적으로 단전주를 하는 이유가 이 물기운에다가 집중을 해주면 불이 물을 달궈서 물을 대주게 됩니다. 물을 하늘에 대주게 돼요. 여기 심장에도 대주고 뇌에도 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액이 풍부해지면 우리 정신작용도 더욱 원만해진다. 이게 수승하강의 핵심이다. 물이 올라가고 불이 내려간다. 근데 사실은 불이 내려가는 게 먼저입니다. 위에서 내려가 주지 않으면 밑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주라는 게 단전이라는 물자리에 불기운을 대주는 게 단전주입니다. 단전주 자체가 이제 포인트가 이거죠. 이게 그 사회의 양극화 형상과 똑같아요. 사회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은 위로 치솟는 게 본성이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게 본성이라 못 만나요, 둘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인체도 마찬가지. 인체도 한 나라라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머리는 뜨거워 죽겠고 배는 냉해서 죽겠고. 이러다가 방법은 불을 물에다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단전을 의식하고만 있어도, 그리고 단전을 의식하고 호흡까지 같이 해주면 이 불과 함께 바람이 내려가는 격이 돼서 점점 더 물을 잘 달굽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올라가서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위에서 내려가 주는 거다. 사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고, 여기는 너무 배불러 죽겠고, 여기는 배고파 죽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쪽에 관심을 쏟아줘야 이쪽도 이쪽을 따르게 된다. 요 이치가요, 노자에 나와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걸 감노수라고 합니다. 이 순환이 잘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감노수가 내려서 만물이 잘 살게 만든다. 요 이치를 가지고 나라 운영까지 얘기한 게 노자고요. 요 이치를 몸에다 구현한 게 단학입니다. 이치는 같습니다. 소승하강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물은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물결이고요. 물결 표시입니다. 물결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난다는 걸 표시하려고 점점으로 했고요. 그렇지만 물줄기는 한 물건처럼 움직인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괴로 치면 감개거든요. 이 감개가 의미하는 게요,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는 건 흙이죠. 땅이죠. 땅에 해당됩니다. 이게 흙이고 요거는 하늘이거든요. 주역에서는요, 양은 거는 하늘이고 고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과 하늘의 조화로 만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의 의미를 보시면 분명히 물질이란 말이에요. 만져지는 물질인데 물질은 쪼개져 있는 겁니다. 입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근데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는 양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로 끌고 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에너지가. 양처럼, 하늘처럼. 하늘의 특징이, 하늘은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한 덩어리. 땅은요, 입자 분자가 있죠. 다 쪼개져 있죠. 쪼개진 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별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구도 한 덩어리잖아요. 쪼개진 게 뭉쳐진 거예요. 하늘은 그냥 한 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기운. 저 무형의 기운까지를 하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도 가운데 흐르고 있는 양기, 도도하게 밀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양적인 발산 에너지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는 쪼개져 있더라는 겁니다. 쪼개진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동양 철학에서 하늘은 움직이고요, 땅은 고정돼 있어요. 음은 안정지향적이고 하늘은 발산지향적. 근데 이 둘이 만나가서 이 조합으로 물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역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역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 물이 올라간다. 이게 어디를 봐서 올라가는 걸로 보이세요? 요게 요 승자가 되승자입니다. 돼. 한 돼, 두 대 하게 이게 뜨는 기구예요. 자, 그러면 기구처럼 생겨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다가 뭘 담는 거죠. 곡식이나 뭘. 이렇게 보면 이해되시죠? 그럼 요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 있던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돼 버린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이놈이 이거겠죠. 이게 멋부리다 보면 원형을 이뤄요. 글자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건 또 이상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변형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맨 위에 친구 남기고 이 친구들이 옆으로 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퇴가 왜 나왔냐? 그 일출 보시면 물 속에서 퇴로 태양을 건져낸 것 같더라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게 이렇게 떠서 올라가. 물을 떠올리다는 뜻이에요. 뜨다. 그러니까 오를 승자입니다. 오르다, 떠오르다. 태양을 지금 퇴로 건져내고 있는 모습 같다는 거죠. 재밌죠? 물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태양이 뜨듯이 물이 아래로만 흐르는 게 원래 물의 본성인데 이걸 거슬려서 위로 올려야 돼요. 하늘로. 근데 자연은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화시켜서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과 비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걸 보고 예전에 수은 선생님께서 자기 호를 수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이 구름이 됐다 비가 됐다 변화하더라. 같은 물인데 천지가 이렇게 만나더라. 서로 순환하더라. 이게 수승하강입니다. 우리의 소천지인 우리 우주에서 물 에너지와 불 에너지,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에너지를 순환시켜야 됩니다. 양극화되면 사회도 망해가죠. 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이런 게 순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개천은 계속 죽어오고 예, 그 용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없다.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보시면 수승화강은 쉬워요. 우리 삶에서 늘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겁니다. 예. 자, 불은요. 각골문은 그냥 이래요. 예전에는 꼭 세 개로 표현합니다. 세 개로 표현해야 안정적이잖아요. 불길이 이렇게 치솟는 모습이 요 세 개로 표현된 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불화자가 된 거. 요게 이제 다른 글자에 부수적으로 쓰일 땐 이렇게 표현하죠. 요것도 이게 표현한 거예요. 불화자죠. 예, 요 점 네 개도 불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근데 꼭 이 점 네 개가 다 불은 아닌데 예, 이 불화자가 이렇게 쓰입니다. 다른 글자의 이제 부분으로 쓰일 때는. 자, 그러면 물은 아까 얘기했지만 물은 올라가야 되고 불은요 내려와야죠. 내려온다는 거를 지금 여기가 언덕이죠. 또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산이에요. 좀 작게 그리면 언덕입니다. 요거를 이제 옆으로 세우면 언덕이에요. 그래서 언덕을 어떻게 한다? 요거 발바닥입니다. 터벅터벅 내려온다. 언덕을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내려온다, 항복하다. 항복할 항자, 내려올 강자. 항복에도 써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허리 이제 뭐죠? 자기가 몸을 낮췄다는 뜻이죠. 너보다 내가 몸 낮춘다 하면 항복이죠. 동물들도 알죠. 배 딱 뒤집잖아요. 몸을 낮춥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해요, 땅바닥에. 그래서 항복한다. 남편분이 이상하게 몸을 낮추고 들어온다.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항복졌어 이제 백기 들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덕을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원래 글자는. 지금 이제 이 글자 완전히 분석되시죠? 물은 대로 해를 떠올리듯이 물이 올라가고 떠오르게 하듯이 불은 언덕에서 내려온다. 이게 우리 몸에서 실제로 단전에 집중하면 첫 번째 단전에 집중하면 두 번째 반드시 기운이 이 수기가 올라가서 입에 현상이 침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이 침은 진액인데 진액이 풍부해져요. 그러면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비가 됐다는 게 침이 고이는 게 비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단학을 더 깊게 보면요. 실제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무형의 물이. 등줄기도 사실은 물이 올라가요. 근데 좀 더 그 올라가야 되니까 위로 동맥을 통해서 탄력받은 좀 그 기화된 에너지가 올라가는 좀 뜨거운 에너지가 올라가는 기분이라면 이제 진짜 뜨거우면 안 돼요. 비교하자면 앞뒤를 비교하자면 좀 더 뜨거운 에너지가 올라가고 시원해지면서 좀 더 액화된 형태로 에너지가 흘러내립니다. 물론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아니죠. 단학에서 다루는 전기는 눈에 안 보이는 전기거든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전기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 진액 얘기가 나왔는데 진액 한번 알아볼까요? 글자들이 재밌습니다. 진이나 액이나 다 그 풀이하기가 좀 난해한 글자들 중에 하나인데요. 요 물, 여기는 이제 물이죠. 요게 사실은요, 글자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뭐가 막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요게 뭘까요?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이게 보통 한 2개 정도 그리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것들은요, 좀 물방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이냐? 붓을 들어서요. 붓에서 물기를 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 그러니까 붓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먹 갈아가지고 붓에 딱 그 먹물을 이렇게 찍었다가 딱 짜내면 물이 쫙 나오겠죠. 그 물을 지금 진액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그렇게 뭐 과일의 진액 이런 거 다 이 진짜 씁니다. 뭐에서 쭉 짰는데 먹물 같은 게 아주 그 쫙 나오는 모습에서 진액이라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요게 진. 근데 이게 보통 나루진자로 씁니다. 나루진. 그럼 나루진은 뭘까요? 이것도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에서 물 짜내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진액의 의미는 이해되는데 나루진자는 뭘까? 원래 나루진자는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금문 같은 거 보면 새가 날고요. 배도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나루 같아요.
새 날고 배 있고 물 있고 있는 그 나루터 모습인데 이게 전서에 올 땐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자로만 이제 쓰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거를 지금 잘 설명은 못 해요. 왜 붓으로 짜내는 모습에서 나루진자를 왜 요거 그대로 쓰지 변형을 시켰는데 왜 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저의 뇌피셜이니까 그 벼루가 있잖아요. 벼루에 물이 고여 있죠. 그럼 우리가 붓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짜내잖아요. 이런 게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루터에 도달해서 몸에 젖은 물을 짜내는 모습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흠뻑 젖어 있는 건 이쪽은 강이라면 벼루 안에서 먹물이 고여 있는 데가 강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짜내거든요. 이렇게 먹물을 좀 짜내서 쓰거든요. 그 물을 터는 모습에서 좀 나루터의 의미를 가져온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은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나루터와 벼루와 붓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조합이 잘 되시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아, 이게 나루터에서 이제 그 물을 건너온 거잖아요. 물에 빠질 뻔한 사람도 건너와서 물 터고 물 짜고 하는 모습. 그게 이 붓 쓰는 모습에서 보세요. 붓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붓이거든요. 보통 두 개를 그리거든요. 더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만 그리는데 여기 물을 짜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진액이라는 의미도 나오고 물이 짜져 나온 물. 그러니까 과일을 짜서 나온 물도 과일 진액이에요. 에키스입니다. 진액. 이렇게 보시면 재밌겠어요. 보통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붓입니다. 붓. 그러면 붓을 가지고 내 의사 표시를 하면 뭐가 돼요? 글서자. 글이 돼요. 붓 먹물을 가지고 여기도 막 점들이 많이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예전 글자들 보면 그러니까 먹물을 써가지고 진액을 써서 뭘 하는 거예요? 진액 물을 액체를 써가지고 내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거. 글서자도 이해되시죠? 예. 액은 어떨까요? 액체 액자. 예전 어른들이 뭘 액체라고 봤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놀랄 거예요. 요거 알기 전에 요 글자가 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역시 할 때 또 역자입니다. 또 역자. 또 역. 근데 왜 이게 또 역이냐면요. 여기 사람 몸이에요. 여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액체가 계속 샘솟는 곳. 겨드름. 요즘도 그 연예인들 이렇게 하면 여기 젖어 있는 거 사진 돌잖아요. 짤로. 예전 어른들도 옷에서 항상 젖는 곳. 액체가 또 여기에요. 또 젖었네. 또 젖고 또 뭐 아무리 씻어서 또 암내가 나고 또 젖고 하는 음습한 곳. 인체에서 음습한 곳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팔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음습하죠. 여긴 밤이에요. 대낮인데 여긴 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거기입니다. 사람의 거기. 여기는 달 떠 있다고요. 지금. 자, 이해되세요? 여긴 달 떠 있대요. 지금 밤이에요. 다 낮인데 여기만 밤이에요. 음습해요. 습하고 냄새 나고. 여기인데 여기서 물을 더 그려서 액체를 더 강조했습니다. 거기서 솟구치는 액체. 이 못 잊어버리시겠죠. 이게 근데 왜 이게 밤야가 됐느냐? 여긴 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이 글자가 보세요. 이렇게 위에 사람 따로 빼고요. 여기랑 여선이 따로 빠지고요. 여선이랑 요 다리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위에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사람 인자처럼 돼버리고 여기는 다리랑 요 사람의 한 다리가 합쳐진 거예요. 이쪽 다리는 이쪽으로 붙고요. 이쪽 다리 이쪽으로 붙고 해가지고 밤야자가 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옆구리가 밤이다. 지금 내 몸에 밤인 곳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여기. 그래서 밤야자에는 이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밤야에다가 왜 물을 그려놨을까? 이게 여기 겨드랑이 액체. 겨드랑이는 밤이고 겨드랑이가 에서 물이 나온다. 액체. 이해되시죠? 진액 가지고 이렇게 재밌을 줄 아셨나요? 이거 재밌죠? 진액. 기질. 우리가 흔히 기질이란 말 쓰는데 뭐 대부분 아세요 뜻을. 그냥 저 사람마다 기운이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로도 쓰고요. 기질. 그러니까 기질은 좀 다양한 의미로 쓰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그냥 성격 정도고요.
성리학에 가면, 유학에 가면 기질이 좀 더 수준 높은 의미로 바뀌어요. 일단 그냥 일반 기질의 의미를 볼게요. 기운은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기운이죠. 기운 기자입니다. 실제로 이거 기운 기자예요. 이렇게만 해도 쌀미자 없어도. 밥을 먹으면 기운이 더 솟구친다. 근데 기운을 왜 세 가닥을 항상 그러냐면 항상 세 개를 해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청기, 맑은 기는 하늘이 되고요. 중탁기, 무겁고 탁한 기운은 땅이 돼요. 그냥 동양 철학의 기본입니다. 경청기, 가볍고 맑은 기운은 하늘이 되고, 요 중간의 기운은 사람이 돼요. 생명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형의 마음도 유형의 몸도 다 갖고 있으니까, 영육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거는 맑은 기운, 육적인 거는 탁한 기운. 이런 감각으로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인도의 아유르베다 같은 의학도요, 인간을 세 기질로, 체질로 나눕니다. 거기서는 체질로. 거기도 그 보면 기운, 이 세 기운으로 나눠요. 맑은 기운, 맑은 기운, 사트바 기운이라고 하고요. 중간 기운, 왔다 갔다 해요. 맑았다 탁갔다, 라자스 기운. 탁한 거, 중탁기는 타마스 기운이라고 합니다. 이 세 기운으로 분석합니다. 요가나 의학이, 인도도. 그래서 이런 거, 이 기운 기자 하나 쓰면 저기 인도 철학하고도, 인도 의학하고도 통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기운, 선을 세 개 그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건 끊어져 있을 뿐이지, 이게 원래는 하나입니다. 하나.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자, 기운에는 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운에는 상중하가 있듯이 질이 있다. 이 질이라는 거는 가치입니다. 가치. 왜 가치냐? 이 조개패나 위에 이 도끼거든요. 도끼나 이 조개는요, 의미하는 게 화폐를 대용한 것들이거든요. 화폐 대신 쓰던 것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저당 잡히고 소를 저당 잡히고 요걸 받는 거예요. 조개나 요 도끼 모양의 화폐들을. 예전에 화폐들이 뭐 도끼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칼 모양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 질의 의미는 그 가치예요. 가치. 그 사물의 가치. 품질, 성질, 본질. 그 사물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를 주면 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주면 되는지 이렇게 그 확인하는 거, 이런 걸 다 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질 그러면 기운의 품질. 저 사람의 기운의 성질이 어떻다. 기운이 어떻다. 뭐 온화하다, 뭐 온순하다, 강하다, 이런 것도 부스되다, 이것도 다 기질이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성리학에 오면요. 성리학에 오면 이 기질론이 워낙 유명해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기질, 약자로 쓸 때는 그냥 X 긋습니다. 기질, 여기서는요. 요 기를 맑은 기, 아까 그 기운의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맑은 기랑 무거운 기를 크게 나누면 맑은 기를 기, 무거운 기를 질. 왜냐하면 보통 질이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냐면 물질의 의미로 쓰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의 질을 보통 말하다가 그 물건의 의미를 말하다 보니까 좀 더 중탁기를 표현한 용어로 쓴 거예요. 질이. 형질, 형체, 형체의 어떤 그 바탕이 되는 성질들, 이런 걸 의미하다 보니까 물질적 의미로 쓰이게 되니까 주자 때 와서 기질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맑은 기는 기, 무거운 기는 질. 그래서 이 맑은 기가 담당한 거는 인식, 무거운 기가 담당하는 거는 행동. 사람 마음 안에 인간은 원래 타고난 양지 양능이 있거든요. 원래부터 아는 게 있고 선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양지가요, 십이지심을 말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보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뭐 선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쌍한 사람 측은해하는 거, 잘못된 거 보면 미워하는 거, 사람들, 어른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은 조화를 이루려고 사양하는 거, 양보하는 거, 공경하는 거. 요건 타고났다고 보는 거예요. 요 타고난 것들이 양지 양능이라서 지와 행인데, 만약에 기가 맑을 청자, 기가 맑으면 이거를 잘 알고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기가 만약에 탁하면, 그러니까 이 기 안에서의 또 청탁을 나눈 거예요. 맑은 기 안에서 또 청탁이 나뉘어서 그 기가 또 탁하면 잘 모른다. 옳고 그름 판단을 잘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 영성지능을 재는 도구로 기질을 씁니다. 그래서 기질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영성지능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가 막네, 이제 성리학적으로는요, 기가 막네 이 소리는요, 영성지능이 높다예요. 그러니까 그 지능 중에서 특히 지적인 측면이 판단을 빨리 한다.
인식을 빨리 한다. 그리고 판단이 느리다. 탁하다는 거는요. 물수에다가요. 요게 벌레입니다. 벌레. 이 자체가 그 모기 유충. 벌레 충자 또 그려놓은 거예요. 벌레. 물에 벌레 꼬여 있으면 탁하죠. 탁하다. 맑다. 이 풀을 청자니까 맑다. 탁하다. 그래서 기가 나는 왜 이렇게 경전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 탁하신 거예요. 영성지능이 떨어진다. 이거를 지적인 부분, 특히 지적인 부분에서 탁하다라고 하는. 근데 보면 빨리빨리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된다. 자명, 이거 찜찜, 빨리 판단된다. 기운이 맑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선 500년간 이걸로 판단했어요. 기질로. 이 기질론을 썼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질은요. 청탁이랑 똑같은데 쌀 밑자에 순수할 숫자 이게 써가지고 기질이 순수하다. 기질이 말맞자에 이렇게 하면 잡박하다. 여기 얼룩말이에요. 잡박하다. 말에 막 무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룩말. 잡스럽다. 여기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쌀이 이게 졸업했다는 건 쌀이 완전히 가공돼서 정리된 거예요. 깨끗한 상태. 요거는 말이 얼룩말 같은 거. 자, 그러면 질이 이게 순수하면 어떻게 돼요? 남 불쌍해하고 정의감 구현하고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잘해요. 그러니까 옳다고 아는 걸 바로 잘 구현해요. 질이 잡박하면요, 잡스러우면 잘 안 돼요, 행동이. 그래서 알고 행하고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청탁 수박으로 기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떠냐 할 때 성격으로서의 기질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영성지능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근이에요. 선근이 두텁냐 얕냐예요. 기질이 그러면 성인은 어떤 존재죠? 기질이 맑고 순수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옳은 거를 반드시 잘 실천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리 연구가 잘 돼 있고 작업치사를 잘해요. 이게 기질이 맑다 그리고 기질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사리 연구를 잘해요. 기가 맑은 사람이 잘해요. 기가 탁한 사람은 사리 연구가 잘 안 돼요. 선악 시비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았다 하더라도 옳은 게 실천이 안 되고 그른 거를 버리지도 못해요. 질이 잡박하면, 질이 순수하면 그걸 잘해요. 이런 기질론까지도 알아두시면 기질에 대해서는 뭐 더 아실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군이, 우리 흔히 마군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마군이들 이렇게 쓰는데요. 한문으로는 마군이에요. 악마의 군대. 악마의 군대. 불교에서 말하는 마왕의 군대들. 마왕 파순의 군대들, 부하들 이런 뜻입니다. 마는 우리가 예전에도 했지만 여기 언덕에 삼나무를 말리고 있더라. 대마죠, 대마. 삼나무를 말리는데 그 대마를 그냥 말리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삼배를 뽑아내는데 어떻게 대마로 흡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되더라. 귀신 귀엽지 않아요? 귀신을 왜 여기 해놓으면 돌아갔다.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나온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갔다는 뜻이. 그래서 돌아갈 귀자랑 이렇게 그 발음도 같습니다. 귀. 그래서 예전에 통용했었어요. 두 글자를.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럼 온대로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에 이미 힌트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를 돌아가셨다고 한다고요. 왔던 곳으로 가셨어 이런 뜻입니다. 이 귀자 안에 돌아갔다는 이 표시가 있어요. 돌아갔죠. 돌아갔다. 그래서 대마를 하고 좀 맛이 간 상태, 귀신이 된 상태. 요거를 우리가 아이고 저 그냥 악마네. 그러니까 악마가 현신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베개 베고요.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요게 지금 우리 병 들었다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글자로 바뀐 게 베개에 점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붙으면 요게 이렇게 붙으면 병이죠. 병 중에 마비 증세를 요 병이라고 맞자.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삼마인데 아니 그 삼마자인데 요 언덕 아래서 이렇게 말을 말렸다가 돌에다 갈아서 실을 뽑아내면요. 이게 갈맞자입니다. 그러면 실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도 해도 갈맞자예요. 요 나무를 손수자. 손은 이거거든요. 5 손가락.
손을 써가지고 가는 모습. 이것도 갈맞점. 그러니까 삼배의 나무를 말려서 실로 만드는 과정. 간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게 마고요. 마군. 군대 한번 볼까요? 군대는요. 일단 요게 등장했잖아요. 요렇게 뭔가 사람이 뭔가를 확 포용하는 모습이거든요. 감싸고. 그럼 요게 뭐냐면 감싸다, 포용하다, 아니면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이렇게 여기까지 한 덩어리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거. 근데 이게 수레가 있잖아요. 요 마차에 이게 바퀴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쪽에도 바퀴. 수레나 병사를요.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묶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이걸 군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군대에는 마차 몇 개, 수레 몇 개, 병사 몇 명. 이렇게 해서 구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전 글자에 보면 이제 이렇게 요 균등할 균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균등하게 분배했다는 겁니다. 수레를 균등하게 분배해서 덩어리를 나눠놨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나눌 균자거든요. 이게 실제 이제 이렇게 변형되죠. 요즘 우리가 아는 글자. 균등하다. 여기 흙토 빼고 보면 여기 균등하게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균등하게 니코르 표시입니다. 똑같이 나눈다. 너와 내가 똑같이 나눈다. 그래서 이게 표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 글자에는. 그래서 수레와 병사를 똑같이 나눠서 편제해 놓은 겁니다. 부대를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마군. 요 글자가 지금 어떻게 됐죠? 수레가 이렇게 나오고 위에 그냥 덮을 명자처럼 됐죠. 단순히 덮을 명자는 아니에요. 감싸다에 원래 이 글자여야 돼요. 원래 이 글자가 온전히 해석가 되면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좀 축약됐다. 덮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수레를 덮어놓은 것 같잖아요. 수레를 중심으로 부대를 나눠놨다. 해광, 지혜의 빛인데요. 지혜는 또 많이 했었습니다만 여기 마음 심자 빼고 보면 이것만 보면 해성 해자예요. 해성 해자. 여기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꼭 해성, 꼬리긴 해성 닮았다고 해서 해성 해자로 쓰는 거고요. 요 지금 빗자루가 요 모습으로 지금 바뀌었다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됐죠. 여기가 좀 더 비슷하죠. 빗자루 같죠. 여기는 좀 날생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바로 해서가 더 잘 된 거 많아요. 원형에 가까운 거. 여기는 손이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무지와 아집을 빗자루로 쓸어내면 지혜로워지죠.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판단들을 다 쓸어내면 지혜로워지죠. 그래서 지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무지와 아집이라는 게 무지 탐진치거든요. 탐진치 하면요, 치는 무지입니다. 지적인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원하고 그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분노하는 건 요거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라서 아집이라 그래요. 아집과 무지. 이거는 심리적 장애고요. 심리적 장애고 이건 지적인 장애입니다. 이건 그냥 판단을 못한 거예요. 이 우주에서 근원적으로 공저경지 자리에서는 나와 남이 없다는 판단을 못하니까 내가 너무 중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이 잘못된 치에서 나 위주로 심리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안 이루어지면 화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 생각 안 하고 나에게만 매몰되는 게 아집이고요. 그냥 판단력에 잘못된 부분이 무지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요, 무지와 아집을 다 쓸어내야 됩니다. 특히 무지 쪽이 지적 판단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무지를 가로막는 게 또 아집이거든요. 왜냐면요, 올바른 판단을 해도요, 여러분이 아집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보니까 저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인정해요? 자,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적으로는 판단해버린 거죠. 맞다고. 근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나한테 치욕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뭔가를 안다는 거, 지혜를 얻었다는 거를요, 불교에서는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욕. 인욕을 보통 화내는 것만 참는 걸 인욕이라고 아는데 육바람일 중에 인욕바람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잘못된 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수용하는 거를 인욕이라고 그래요. 진리 수용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내 무지와 아집을 쓸어내고 진리를, 그러니까 쓰레기 치워내고 뭐예요? 쓰레기가 잘못된 관념들이죠. 치워내고 올바른 진리를
내 마음의 방에 받아들이는 게 그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진리를 수용하는 거. 진리를 인욕은 진리 수용이고요. 이 지혜를 가지고 말하면 이거는 이제 진리를 직관하는 거죠. 정확히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게 지혜입니다. 진리를 직관하는 게 지혜다. 그럼 저 진리를 직관하는 것을 빛으로 표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똑같아요. 머리에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을 그려놨어요, 원래. 요게 지금 불화자죠. 불화자죠. 요게 이렇게 불화자의 모습으로 변형됐다가 지금 불화자가 빛광자의 이입부분으로 변한 것뿐입니다. 머리가 환하게 밝은 불처럼 빛나는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밝은 사람을 원래 의미한 거예요. 우리 지금 임금황자도요. 그 동양에서 황극이라고 임금이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다. 여기 사람 중에 제일 하늘과 땅을 지금 땅에 발을 딛고 하늘에 머리를 삼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을 꽉 채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손을 쓰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 하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늘과 소통하면서 땅에서 그걸 구현해내는 사람. 지혜와 실천의 극치죠. 이게 나무로 하면은 이제 나무가 저 뿌리부터 저 꼭대기까지를 표현한 거고요. 아무튼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의 존재를 황극이라고 했습니다. 동양 경전 중에 그 서경에서 이 홍범편에 황극이 처음 나와요. 이 황극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뭔 말을 하냐면요. 천자지광이란 말을 써요. 하늘을 대신한다는 존재, 그러니까 임금이죠. 황극이에요. 하늘을 대신하는 이 황극, 천자의 이 빛에 백성들은 감화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광화문의 근원도 이겁니다. 임금의 진짜 도덕적 천자, 도덕적 성인이면서 내성애왕이라고 그러죠. 동양에서. 내적으로는 도덕성으로는 성인인데 밖으로는 최고의 권력자인 임금. 그러면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니까 황극이죠. 모든 그 꼭대기, 인간의 모든 모범이 될 만한 존재잖아요. 그 황극은 천자는 빛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예요. 그 도덕적인 빛이에요. 이 양심의 빛으로 백성을 다 교화해야 된다 해서 광화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 황자에도요. 재밌는 건 임금 황자도 원래 예전 그림은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머리에서 세 가닥 불이 나오는 사람. 뿔로도 보이지만 저게 빛으로 또 보여요. 천자의 빛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볼 때는 남 위에서 꼭대기에 설 사람은, 권력의 꼭대기에 설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야 되고 그 사람은 머리에 빛이 난다는 걸 세 가닥으로 그려놨어요. 재밌는 거는 지금 절에 가서 불교 탱화를 잘 보시면 실제로 세 가닥을 그려놓은 부처님들이 많으세요. 신기하죠? 이렇게 불상이 있으면요. 세 가닥을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전 이걸 볼 때마다 저 황자가 떠올라요. 요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돼서 지금 황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황극을 처음 소개하는 서경이라는 글에 천자의 빛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 광자도 똑같이 머리에서 세 가닥 불이 나가는 사람. 이게 단순히 그 불빛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의 빛을 얘기하는데 또 이 빛이 쓰였다는 걸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광 그러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불을 그냥 빛을 그냥 밖에 있는 불빛만 생각하기 쉬운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인 빛 이런 의미로도 많이 썼기 때문에 지혜의 빛이라는 것, 특히 그런 그 진리를 꿰뚫어 보는 그 지혜, 그 지혜는 그대로 빛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공적 영지의 빛입니다. 공적 영지의 광명이 해광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린다. 빛이 별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뭔가 빛이 보이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명상하다 보면 눈앞에 빛이 보여요. 그런데 그 빛을 보는 게 해광이거든요. 보고 있는 자가. 그 빛을 보고 있는 그 빛은 뭐냐는 거죠. 밖에 있는 유형의 빛 말고 내면의 빛. 그게 지혜의 빛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해광이 있기 때문에 자, 공적영지가 여기가 대자리고 이 소자리가 펼쳐져서 육군이 굴러갈 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뭐 만져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이 공적영지의 빛으로 하는 겁니다. 요게 해광이에요. 공적영지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고 들을 수가 있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누고 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것도 공적영지가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빛을 뿜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해광의 힘으로 우리가 소의 세계를 굴려요. 경영해요. 육군을 경영해요. 여기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불가사의. 어렸을 때 저도 자꾸 불가사리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불가사의. 자, 불 쉽습니다. 요거 각골문은요. 각골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뭘까요? 그냥 아니면 이렇게만 그려진 것도 있어요. 각골문. 뭐 이런 식으로. 요게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한 싹이에요. 아직. 싹이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뿌리 내리면서 자라고 있는 모습. 땅 위로 못 나온 싹입니다. 그래서 아니 불자예요. 아직 땅 위로 못 나왔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백두산을 불암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절묘해요. 아니 불자라 백두산을 왜 예전에 부정적으로 불렀지 저도 그랬는데 이 한자를 풀고 나서는 아니 불자 천지에 물이 안 넘친다는 항상 안정돼 있다 그런 의미고요. 이 함이라는 말이요 주역에서 함께가요 택산 함께라고요. 여기 간께가 산이고요 택께가 연못이죠. 택산 함께가 산 위에 연못이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절묘하잖아요. 불암산이 산 위에 연못이 있는데 물이 넘치질 않고 다 고만해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불자 하면 저는 불암산도 떠옵니다. 불가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 할래 안 할래 해요 할 때 입에서 와이파이가 막 나가듯이 말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운이 강하게 뻗어나가는 옳다, 맞다, 자명하다 이겁니다. 옳을 가짜. 불가사의. 근데 꼭 이렇게 강하게 옳다고만 할 때 쓰지 않아요. 수음이 양가에서 가거든요. 그냥 살아라 이런 거죠. 가하다. 이제 한문에서 가하다 이거는요.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데 가하다 이거는 그냥 할 만은 하다 정도. 이 정도면 공부를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공부 뭐 학교 다닐 만은 하다 이 정도입니다. 가하다. 아주 초긍정은 아닙니다. 가가. 근데 이제 옳다라고 쓸 때도 있거든요. 불가사의. 자, 뇌입니다. 뇌. 이 뇌가 지금 받전자가 되는데요. 뇌예요. 심장.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여기 이제 예전 근문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뇌랑 심장이 딱 경락으로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주로 더 맑은 게 생각이고 좀 더 에너지가 더 밀도가 높은 게 감정이죠. 더 경청기고 이게 더 중탁기예요. 둘 간의 비교하면. 그래서 심장 쪽에서는 막 아픔 이런 게 느껴지죠. 감정에 힘들어하는 거는 심장 쪽이며 판단은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하늘 이게 뇌는 하늘이고 심장은 땅이기 때문에 땅의 사령부예요. 심장은 오장육부의 사령부예요. 오장육부에서 왕이에요. 근데 뇌는 하늘에 있는 왕이에요. 이 둘이 연계돼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이 사자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의자는 쉽죠. 요거는 말이죠. 이것도 똑같죠. 말을 하면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 여기는 윗상자를 의미하고요. 기운이 위로 뻗쳐서 올라간다. 그런데 말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게 의냐? 뭐가 더 옳은지를 논의하는 게 의예요. 뭐가 더 옳으냐. 그래서 옳을 의자가 있습니다. 예. 이 양은 옳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삼지창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를 더 이게 꼭 옳다고만 아니고 처음에는 진선미가 통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착할 선자에도 양이 들어가고요. 아름다울 미자에도 들어갑니다. 이 진선미의 두루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창 들고서 부대가 서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군 적군을 나눌 때 아군을 뜻한 겁니다. 원래 창 들고서 아군 우리 편. 우리 편 아니면 적이잖아요. 전쟁에서는 지금 우리 편이냐 적이냐를 식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을 뭔가 처음에는 아름답게 양 이런 깃털 같은 거를 꼭 양이 아니라 창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걸로도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를 뭔가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옳게 한다는 뜻으로 나를 선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게 돼서 정의가 됐어요. 나를 선하게 하다. 나를 정당하게 만든다. 나를 옳게 만든다. 그래서 그릇되게 만들지 않고 나를 옳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의논한다 해서 의미다. 그래서 불가사의는 불가하다, 할 수가 없다,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의논할 수가 없다. 이거는 생각하고 뭐 말로 할 수가 없다, 따져볼 수가 없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지, 그런 영역이다, 불가사의한 영역이다 이겁니다. 이건 불가사의다. 보통 어디 쓰냐면 이런 진리의 세계, 심오한 이 신의 경지의 세계는 우리가 불가사의, 언어로 따져볼 수가 없는 세계다. 생각도 해볼 수 없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세계다. 이런 의미로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